강아지 유럽 여행, 스위스의 국가별 꿀팁을 소개합니다. 강아지와 유럽 2달 살기. 두 번째 국가는 스위스였는데요. 밤비는 작년 여름과 올해 5월에 스위스 여행을 2번이나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프로 여행 겸 밤비가 스위스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을 소개합니다. 스위스는 예쁜 자연으로 유명한 만큼 산에서 하이킹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자연이다 보니까 야생 진드기가 많았습니다. 밤비도 하이킹을 하는 동안 야생 진드기를 6마리나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꼭 강아지에게는 옷을 입히고 외부 구충을 꼭 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야외 활동을 하거나 높은 산에 올라갈 일이 많은데요. 그만큼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나 스위스의 햇빛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모자는 정말 필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모자를 절대 안 쓰는 밤비도 스위스에서는 모자를 아주 잘 쓰더라고요. 그만큼 스위스의 햇빛은 정말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스위스는 정말 강아지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장소가 강아지 동반이 가능해서 강아지와 어딜 가든 환영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스위스에서 강아지와 식당에 방문하면 강아지의 물부터 먼저 챙겨주셨고 호텔 조식당에서도 강아지와 함께 조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형견과 소형견에 할 거 없이 강아지와의 기차 탑승도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였고요. 일반적인 기차는 물론이고 산악 열차도 강아지와 함께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케이블카도 당연히 강아지와 함께 탑승할 수 있었고요. 곤돌라도 강아지와 함께 탑승할 수 있고 푸니쿨라도 강아지와 함께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스위스는 소형견보다는 대형견이 더 많았는데요. 스위스에서는 대형견이 하도 많아서 15kg 이하는 소형견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강아지와 스위스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대형견임에도 불구하고 목줄 없이 다니는 대형견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스위스에 있는 대형견들은 교육을 잘 받은 건지 다른 유럽 국가들의 강아지들보다는 점잖은 편이었습니다. 강아지에게 친화적인 스위스에서도 강아지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트와 약국이었습니다. 스위스의 마트는 강아지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강아지를 도그 파킹이라는 곳에 묶어놓고 장을 보곤 합니다. 스위스에는 키오스크라는 편의점도 있는데요. 키오스크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강아지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간단한 쇼핑은 키오스크에서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높은 산에 올라갈 일이 많은데요. 산악 날씨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산 아래는 덥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엄청 추웠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이라도 산 정상에 올라갈 때는 꼭 따뜻한 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위스는 하이킹 코스의 안내 표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안내 표지에 나와 있는 소요 시간보다 3배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아지와 함께 하이킹을 하고 쉬고 사진 찍고 하다 보면은 안내 표지에 나와 있는 소요 시간보다는 3배 이상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산으로는 융프라우나 체르마트 같은 유명한 산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산보다는 아레슐츠나 니더호른이나 니젠 같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산들이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스위스는 다른 유럽보다 특히 모든 면에서 정말 철두철미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강아지와 입국하는 경우에도 대충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스위스는 강아지와 입국하는 경우에도 서류를 따로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고 세금까지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와의 숙박 요금에서도 다른 유럽 국가들은 강아지 요금을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스위스는 숙소의 강아지 요금까지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탑승 시 티켓을 확인하는 경우도 다른 유럽 국가들은 티켓을 확인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요. 스위스에서는 대중교통에 탑승하면 티켓을 검표하는 직원을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특히 무임승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철두철미한 스위스답게 스위스의 대중교통은 시간표를 잘 지켜서 운행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기차 환승도 바로 할 수 있게 시간표가 잘 짜여져 있었고요. 시간표도 정해진 대로 잘 지켜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스위스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게요. 가끔씩은 기차 고장이나 기차 선로 문제 등으로 기차가 완전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취리히에서 오스트리아로 국가 이동을 하던 날 정말 비싸고 중요한 열차였는데요. 취리히로 가는 열차가 열차 고장으로 완전 취소되었다고 해서 당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가 이동을 하는 날에는 꼭 여유있게 출발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스위스에 대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난 물가인데요. 유럽 여행 지출 순위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스위스의 물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5개국 국가별 비용에서도 스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1일 평균 여행 비용도 가장 저렴한 오스트리아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여행 지출 항목 중에서는 교통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스위스 패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가 정말 비싸게 나타났습니다. 스위스는 비싼 물가에 비해서 음식이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스위스에 여행 온 기분을 낸답시고 식당에서 여러 번 외식을 했는데요. 가격 대비 지나치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햇반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는데요. 나중에는 라면과 햇반이 물려서 딱 4번만 외식을 했는데요. 4번밖에 외식을 안 했는데도 식사 비용이 16만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래도 스위스의 마트 물가는 외식비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마트에서 간단하게 샐러드나 빵을 구매해서 먹곤 했습니다. 그래도 스위스의 마트가 외식보다는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스위스 자체의 물가가 비싸서 약간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스위스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마트에서 구입한 치킨을 강아지와 맛있게 나눠 먹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스위스의 물가가 비싼 거는 아쉬웠지만 대신 공공시설, 특히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모든 산악열차, 곤돌라, 케이블카 역에 가면은 항상 무료 공중화장실이 있었고요. 심지어 화장실 내부에는 핸드드라이어와 비누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샬레라는 전통가옥이 있는데요. 이 샬레라는 전통가옥이 겉으로는 예뻐 보이지만 나무로 지어진 주택의 특성상 방음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목조주택의 특성상 나무 삐그덕거리는 소리, 옆방에서 대화하는 소리, 심지어 변기 물 내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다 들렸고요. 안 그래도 숙소에서도 이 점을 알고 있는지 귀마개를 제공을 했습니다. 스위스 여행 중에 현금이 필요할까 싶어서 가져갔는데요. 외신의 호수의 셔틀버스도 카드 결제가 가능했고 기스바흐 폭포로 올라가는 푸니쿨라도 카드 결제가 가능했고 화장실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오래된 화장실은 동전만 받고 있었고요. 요즘은 기차역의 짐 보관함도 카드 결제가 된다고는 하지만 일부 작은 기차역은 현금만 가능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티켓을 구입하려는 줄이 정말 길었는데요. 기계로 발권하는 키오스크는 줄이 없어서 금방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로 티켓을 구매해도 스위스 패스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국가별 강아지 유럽 여행 특징입니다. 스위스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국가였는데요. 강아지 친화적이고 볼 것도 많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깨끗한 나라였지만 반대로 물가가 너무 비싸고 특히 음식이 너무 맛이 없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와의 스위스 입국은 은근 어려운데요.
이유는 스위스는 EU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스위스에 입국하기 위한 동물 검역 서류를 따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와 비행기로 입국할 경우에는 세금 60프랑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강아지와의 스위스 입국 단점을 피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입국을 하고 스위스로는 기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와 유럽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스위스를 제일 추천합니다. 강아지와의 스위스 여행은 강아지와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